전국에 계시는 전시 정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시중앙정치인의 회장 전주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테이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한성군 시조 할아버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2000년간에 걸친 우리 조상들의 유업과 또 충절심, 효행에 대한 역사를 담은 그러한 테이프입니다. 오늘날 인륜 도덕이 문란하고 인간 가치가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유업을 기리면서 뿌리 교육하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전국 모든 정치인 가가호호에 이것을 한 것씩 가지면서 선조의 유업을 기리고 자손들의 뿌리 교육에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군 할아버지 땅에 자리 잡아 2000년의 흐름 속 그 후예들 화비로 나라와 결에 위한 역군의 한 몫으로 오늘 여기 조국 강도 빛나는 아침 만내 아하 우리나라 우리 결의 우리 핏줄 전시종친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15번지. 수도 서울을 지키듯 굽어보고 있는 이 봉부는 80만 전시들의 시조 전섭의 단서. 오늘 여기 전시중앙정치회 제17대 회장단이 흠향을 올리고 있다. 새로 선임됐음을 알리는 이른바 고유제. 중앙회장 주식 감소고 견시조고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대하듯 대소사를 보고하는 후손들. 이 갸륵한 후손들을 굽어보고 있는 이 봉단의 영령은 지금 어떤 말들을 이들 가슴에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그는 어떤 삶을 산 분이셨을까? 전시 대동부에 의하면 전시 시족서의 첫 장을 연 시조 전섭은 백제를 개국한 온조 대왕의 10제 공신으로 환성군에 봉해진 인물. 전섭은 압록강 북쪽 고구려에서 남한 온조를 도와 백제를 세운 10명의 공신 중 한 분이셨던 것이다. 이때가 기원전 18년. 이로써 충의의 명가 전시 가문의 2020여 년 장구한 역사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백제를 도읍한 광주군 하남 위례성. 그것은 이곳 전섭의 묘소에서 멀지 않으니 옛 백제의 서울을 그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편 시조 전섭의 단서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와 이북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동호리에 두 곳이 더 있으니 이 모두 후손들의 지극한 숭조 정신의 결과이리라. 일본서 백제 목한 출토.
그 기사에는 놀랍게도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에 글씨도 선명히 백제왕 전복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은 일본. 후손들은 이곳에서 전시성을 가진 선조의 실체를 만날 수 있을까? 설레는 가슴을 안고 드디어 상면한 목간. 후손들은 1300여 년 전에 선조를 대하는 것만 같아 잠옷 가슴이 설레이는데, 선명히 새겨진 글씨 전복. ましたね。で、7世紀の後半に、百済は 드디어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됐다. 이제 연구실장이 하는 말 마디마디와 그가 쓰는 글씨 한자 한자는 놓칠 수 없는 후손들의 목, 그들의 눈빛이 빛난다. 中国に唐に連れて行かれたと思います。 그게 이제 백제왕 신사 그게나 백제 사적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전복이란 분은 내나 이분의 아들로서 정복, 전복 이렇게 해서 이 형제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남아야 됐을까? 그가 이게 생이 됐을까? 長尾というですね、一つは地位を 결국 연구실장의 말은 전복의 전자는 성씨가 아닌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그들의 의견일 뿐. 보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전복의 전자는 성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그 진위를 규명할 책임 또한 후손들의 몫임에 틀림없으리라. 그 책임감을 다시 일깨운 일본행. 이제 그들은 숙제로 남겨진 선조의 흔적을 가슴에 안고 돌아온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 운주산 비암사. 서기 673년 창건됐다는 이곳에서는 전시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됐으니, 이곳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백제의 비암사 비문이 바로 그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나라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전시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비암사 비문. 이 비문은 현재 국보 106호로 지정돼 있으니 이로써 백제 시대 전시의 융성함은 증명된 것이리라. 이곳은 강원도 정선군 서운산 하의 한 입구. 인적 없던 이곳으로 때 아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서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강원도 행성에서 왔습니다. 평창군 진분면,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대구, 양양에서 왔습니다. 서울이요. 오늘은 중시조 전선의 시향날. 이들은 이 시향에 참석하기 위해 불원천리 달려왔던 것이다. 주의 천인인지. 시제라고도 하는 시향은 문중의 가장 큰 행사로 예나 지금이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끈이며 구심점. 그러나 이 시향을 대하는 후손들의 마음은 이해 같지 않으니, 여기 그들을 굽어보는 중시조 전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전선은 시조 전섭 이래 역사 뒤편으로 감춰졌던 글씨를 역사 전면으로 끌어올린 분이시다. 그래서 전시들이 한마음 모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 인물, 시조 환성군으로부터는 8세손이 된다.
전시 대동보에 의하면 성동왕 22년인 서기 723년 신라는 상국인 당나라의 공주를 저공해야 할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대광공주를 보내게 되고 당태종은 이들이 공주라 하여 신라로 되돌려 보냈다. 전선은 바로 이때 이들 공주를 배행해 왔던 것이다. 이 공로로 그는 정선군에 봉해져 정선파의 파조가 된 인물. 전선의 여기 이묘는 전시 최초의 실묘로 그의 중시저로서의 무게를 더해준다. 그를 받드는 제실 서운제 옆에는 숙모사라는 사당이 있다. 시조 전섭일에 실전된 상계의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후손들의 한결같은 숭조심으로 이렇듯 정갈하게 단장된 숙모사에는 시조이신 전섭을 비롯하여 전존걸, 전보인 등 86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니 오늘날의 후손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히 성역 중의 성역이리라.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호. 하늘이 새벽이며 해뜨자 해넘어간다는 도매산골. 그 지세가 하도 험하여 울며 온다는 정선 땅. 그러나 그것도 옛말. 요즘은 기찻길에 국도에 어디든지 가는 길이 자유롭다. 이런 정선을 대표하는 것은 그 소린말이 자그만치 700~800수에 이르는 정선아리랑. 정선역 앞에는 이 정선아리랑의 시원을 나타내는 비가 서 있는데 바로 도원가곡비다.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요 아으랑고개로 뢰모간다. 이같이 가슴 아리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도원가곡. 이 도원가곡은 언제 누가 또 어떤 연유로 만들어 불렀던 것일까? 남면 거칠현동에는 이 같은 의문에 답해주는 유적이 있다. 거칠현비, 그리고 그 비에 나오는 이름 전오류. 멀리 떨어진 동쪽에 와 있으나 아득한 송대의 서울이 그리워 가슴 메이는 울음 수건에 가득하는 당나라 우나라 그 옛날 충신들 그 마음 괴로움이 나와 같구나. 해지는 서산을 바라보면서 끊어진 왕조를 내가 슬퍼하노라. 고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는 채미현, 전오륜이 거칠현동에 은거하면서 부른 노래. 고려 때는 문과의 급제, 장관급인 형조판서에까지 오른 전오륜은 이처럼 운막과 산나물로 평생을 살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절신이자 문신이었다. 이렇듯 공이 지은 도원가곡은 정선아리랑의 시원이 되고 그렇게 탄생한 정선아리랑은 춤과 의의 전시문 중 2000년 정신을 대표하는 혼이 됐던 것이다. 무릇 시족이 번성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분파 또한 활발한 것. 전시 또한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18개의 종파로 나누어 오늘에 이르렀다. 파는 대체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시 역시 정선이 신라조에서 그리고 부여가 조선조에서 분적됐으며 나머지 16개 파는 모두 고려 말기에 분적됐다. 그러나 파속은 어디까지 편리를 위한 나눔일 뿐 전시는 모두 시조 환성군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따라서 종인들은 굳이 관향을 구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시는 전선을 파주로 하는 정선파, 전락을 파주로 하는 천안파, 전홍을 파주로 하는 성산군파, 전방숙을 파주로 하는 용궁파 등 모두 18개 파에 이루고 있다.
이제 전시문중의 주요 파와 그 파조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산군파의 파조 전흥은 고려 고종 23년 아우 전익과 함께 몽고군을 물리친 공으로 봉익대부 판도 판소에 임명되고 성산군에 봉군된 인물이다. 여기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상덕사. 이곳에 모셔져 있는 인물은 동국 명현 13인 중에 한 분으로 옥천파의 파조인 전유다. 전유는 고려 때 봉익대부 밀직부사와 재무를 맡아보던 판도 판서 무관직인 상호군을 역임했으며 관성 즉 지금의 옥천군에 봉해져 옥천파의 파조가 됐다. 옥산, 즉 경북 남쪽에 위치한 경산을 근거지로 하는 옥산파의 파조는 시절로부터 27세인 전영명. 강직한 성품과 무장으로서의 기계가 높았던 공은 종삼품인 신호위 대장군을 역임했으며 고려 신종 5년 경주 벼로군의 난을 평정해 옥산군에 봉해졌다. 경북 예천군 영국면 모일이. 이곳에는 아들을 비롯한 4세손과 함께한 전방숙의 제단이 있다. 전방숙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용궁을 세거지로 삼아 700여 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용궁파의 파조로 충렬왕 때 왕명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한림학사를 지냈으며 이후 문화시랑 평장사에 올랐다. 이렇듯 문제가 뛰어났던 그는 용성부원군으로 봉군돼 문정이란 시호를 하사받았다. 후손들의 지극한 흠향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이곳은 죽산파의 파조 전한의 단소다. 단소란 시신이 들어있지 않는 묘, 즉 가묘를 말한다. 전하는 시조 환성군의 28세 손으로 왕명을 맡아보던 추미론의 밀직부사를 지냈으며 이때 그는 혼란한 시국을 수습해 죽산군에 봉군됐다. 이로써 죽산파의 파조가 된 전하는 이후 고종 18년 몽고군이 진입했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우다 패전,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완산파의 파조는 고려말 무관으로 시호가 충정이며 난국을 구제할 만한 지략을 지닌 전집이다. 전집은 공민왕 8년인 서기 1359년 압록강을 넘어 철주까지 점령한 홍건적을 군사 4만으로 크게 무찔렀다. 이때 함께 토평에 나선 이는 전세영, 이방실 등이며 이때 전집의 직위는 지금의 소령과 같은 중랑장이었다. 그는 이 공훈으로 문화시랑 평장사에 증직되고 완산군에 봉해졌는데 완산은 지금의 전주이다. 여기 이렇듯 두 노인의 정성어린 손길을 받고 있는 이 봉단의 주인은 라성파 파조 전경이다. 학문과 무예의 달인으로 명성 높았던 국파 전경은 고려 충해왕 때 역신 조족의 날을 평정해 라성군에 봉해졌으며 이로써 라성파의 파조가 됐다. 라성은 나주의 옛 지명이다. 그는 이 밖에도 고시관으로 과거를 관장했으며 이후 지도 첨의사를 지내기도 했다. 고향 뒷동산처럼 아늑한 강화군 교동면 지성리의 여기 이곳은 감천파 파조 전원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
고려 충혜왕 정이품 관직인 찬성사, 즉 지금의 행정부와 같은 문화부의 장관을 지낸 전원은 충수왕을 따라 원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빼앗긴 옥새를 찾아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평강파의 파조는 고려시대 경연과 장서를 관장하던 보문각 대제학을 지내고 조선 태조 때 평강백으로 수봉된 전빈이 파조이며 안타깝게도 그의 유적은 모두 북에 있다. 평강파처럼 파조의 유적이 북에 있거나 유실돼 후손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 밖의 파로는 팔거파, 황간파, 계림파, 함창파, 기장파, 부여파 등이 있다. 앞서 각 파를 개략했지만 전시문중은 파를 불문하여 한 시조의 한 자손. 이는 47세부터 금, 수, 목, 화, 토의 변을 사용해 쓰는 오행상생법의 항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이란 예를 들어 이름을 지을 경우 52세는 쇠군변을 사용한 요령 탁자를 뒤에, 그리고 53세인 경우 삼수변을 사용한 정할 제자를 앞에 쓰는 것을 말한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충과 의의 전시 가문 전통. 시조 전섭으로부터 시작돼 2020여 년 전시의 뿌리가 된 충의 정신은 후삼국 시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니 그 주인공들이 바로 삼충공이다. 삼충공은 전의갑, 전의갑, 전락 이 세 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고려 개국 초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후백제 군사와의 싸움에서 장렬히 전사한 고려 개국 공신들이었다. 특히 전의갑은 완전히 포위당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왕건으로 변복 순직하고 왕을 탈출케 한 충신이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던 대구 팔공산 공원. 지금 여기에는 이렇듯 그의 충절을 기리는 순절비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듯 서 있다. 삼충공의 첫 인물인 전의갑은 시조로부터 16세로 자는 자경, 호는 도원, 시호는 충렬이며 통합 삼한 개국공신 태사 겸 상서 좌복야에 추증되고 정선군에 봉해졌다. 충렬공 전의갑의 동생인 전의갑은 형과 함께 이충공으로도 불리는 인물. 시호는 충강이며 문화시중 벼슬에 추증되고 죽산군에 봉해졌다. 한나라를 창건하는 일중지 대사가 어디 한 인물의 힘으로 되는 일이던가. 이렇듯 이충공의 충과 의는 고려를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 충절사의 시향은 경북 유림들의 지극한 예로 받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굳이 옷을 바꿔 변장하거나 최후의 일각까지 항전하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을 터. 그러나 대의와 정의를 위해 이렇듯 충과 의리를 바칠 수 있는 기계와 정신이 전시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기질인 것이다. 이 핏줄을 물려준 삼충공의 또 한 인물인 전락. 그는 전시 거대파의 하나인 천안파의 파조로 시족사에서 갖는 의미가 큰 인물이다. 전락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때 이미 고려 개국공신으로 제수될 만큼
고려의 탄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충신이었다. 이때 운명을 함께한 인물은 이충공을 비롯한 신승겸, 배현경 등. 그는 이들과 함께 고려 개국에 온 힘을 기울였으니 팔공산 전투에서의 장렬한 최후는 이후 고려를 탄탄한 왕국으로 서게 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이런 공의 충절을 기려 왕건은 사후 좌복이란 벼슬을 내리고 충달이란 시호를 하사했으니 이어지 거룩한 삶에 걸맞는 영예라 아니하랴. 이렇듯 삼층공에 목숨 바친 충절이 밑거름되어 시작된 고려는 그야말로 전시들의 동무다. 고려조에서 전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당, 명문 거족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된다. 특히 고려시대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문관을 배출해냈다는 것이다. 고려 충렬왕 2년인 서기 1277년에 태어난 전승은 이 중에서도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다. 시호가 문충으로 영인군에 봉해진 전승은 숙문관 학사, 보문각 직학사를 거쳐 정의품인 보문각 대제학까지 오른 인물. 보문각은 당시 고려의 정신을 이끈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의 학자로서의 높은 식견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자가 이리, 호가 백헌, 시호가 문효인 전신 또한 고려 때 문관으로 전시 가문을 빛낸 사람이다. 앞서 소개한 전승의 아들인 그는 임금으로부터 금자, 즉 금글씨가 새겨진 옷을 하사받을 정도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관직으로는 감찰대부, 밀직사사, 상의도감, 동지밀직사사를 역임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이곳에는 고려말 나라의 동량지주 역할을 다한 정선파의 두 문신들이 잠들어 있으니 전영보와 그의 아들 전윤장이 바로 그들이다. 문화부의 정의품 관직인 찬성사를 역임한 전영보는 서기 1326년 고려를 원나라의 한 성으로 만들려는 난적들을 진압 1등 공신에 오르고 동원군에 봉해졌다. 부친 전영보 곁에 잠들어 있는 성능군 전윤장은 고려시대 문무와 외교로 한 시대를 주름잡은 전시 인물이었다. 관직으로는 고려시대 문화성의 최고 관리, 즉 지금의 부총리격인 문화시중에 올라 임금을 보필했으며 뛰어난 논리와 학식으로 원나라로부터 충해왕 복이 고명장을 받아내 외교사의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정선군 서면 용탄리에 자리 잡고 있는 조금은 특이한 이 묘소의 주인은 정이품의 벼슬까지 올라 고려시대 전시문중사를 화려하게 빛낸 전우화다. 전우화는 계림 부윤을 거쳐 고려시대 교육정책을 관장하던 보문각의 대제학을 역임했으며 이후 고려시대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문화부의 문화시랑 평장사 자리까지 올라 당시 고려의 나라 살림을 도맡은 인물이었다.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역대 중국에서 벼슬 자리를 지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 고국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던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국파 전원반. 그는 원나라의 요청으로 처음 유학을 간 유학생이었으며
그곳에서 집현전 태학사를 역임하면서 조국 고려를 위해 애쓴 전시 가문의 인물이었다. 호가 국파인 공은 용궁파의 파조 전방숙의 6세 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의 명현. 그는 유학 중 원나라의 현량 공고의 장원급제, 그곳에서 금자 광록대부, 병부상서 겸 집현전 태학사까지 이르렀으며 당시 백성들의 피폐가 심했던 원나라의 과중한 부세를 원죄 강력히 진언, 세금 탕감을 받아낸 충신이었다. 이어지 벼슬자리의 높고 낮음에 비할 공덕이던가. 이로써 국파 전원반의 명성과 인망은 중원 천지에 휘날리게 되고 축산 부원군에 봉해졌으니 큰 업적에 맞는 봉군의 명예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고려주에서 전시 가문은 명문 거적으로서 문세를 떨치며 수많은 명현들을 배출해낸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 했던가. 고려의 패망 앞에서 충과 의로 조선의 항관 전시 가문은 조선조에서 암흑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곧고 굳은 전신의 충절에 감복해 이름 붙였다는 국사봉. 이 국사봉 산중턱에 자리 잡은 원모제에는 태종이 7번 찾아왔으나 끝내 고려의 충절을 지킨 전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고려말 높은 학문과 고매한 덕망이 조정에 알려져 병부상서, 즉 국방장관을 역임한 그는 고려제의 운이 닿아자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이곳 인산리로 은둔, 고려제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았다. 고가 사화적인 전시는 조선조 태종 이방원과 함께 운곡 원천석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이. 그러나 이후 이들의 운명은 이렇듯 절신과 새나라 왕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던 것이다. 대체 어떤 것들이 그들을 다른 삶으로 이끌었을까? 여기 포은 정몽주와 고려 복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또 한 절신이 있다. 전신민. 앞서 소개한 전신의 증손자이기도 한 그는 호가 서은으로 고려말 보문각의 직제학을 거쳐 병부상서에 올랐다. 서기 1353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효도와 충의를 지표로 삼을 만큼 청렴결백한 선비였던 그가 고려 멸망 앞에서 택한 은둔지사의 길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까. 고려가 망하자 서은은 서석산, 즉 지금의 무등산에 독수정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송도를 향한 망배를 올리며 초계 같은 절개를 지켰다. 이후 그는 이성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름에 응하지 않은 채 이곳 서석산에서 서기 1417년 64세 나이로 세상을 떴다. 자가 사공, 호가 수헌인 전손 또한 고려말 충과 의의 전시 가문의 문통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 인물이다. 포은 이색, 유황 한수 등 시대의 인물들이 감탄했을 정도로 덕이 높고 절개가 굳었던 전수는 고려말 상기 상시를 거쳐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힘쓴 고려시대 문신이었다. 이 같은 업적으로 성산백의 봉백대, 성산백파 파조가 된 수헌 전순.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성주 교후동의 은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이런 공의 곁에는 언제나 시대의 절신들이 많았는데 목은 이색도 그중 한 사람. 수원공이 평생을 은거하며 보낸 이 사화정에는
그가 지어준 시가 아직 남아있다. 고려에 대한 충절로 고려와 함께 쓰러져간 전시 가문. 충과 의, 명문으로서의 이러한 전시의 전통은 어두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빛을 발하니 단정페이라는 희대의 불행 앞에서 전시 문중은 다시 한번 시대와 맞서게 되는 것이다. 쌍충궁으로 불리는 전자온, 전자양 형제는 이때의 대표적인 충신. 천안군의 13세 손으로 호가 성당인 전자온은 세종 26년 아우 자양과 함께 문과에 급제했으며 벼슬은 간쟁을 담당한 사관원 정원을 지냈다. 또 자는 백휴, 호가 우남인 전자양은 박식한 학문과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 높았으며 군자감 참봉에 제수됐다. 수양대군께서 단종을 폐위하시니까 이 할아버지께서는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 하시고 강원도에서 순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자원의 부인 순응한 씨는 남편과 함께 영월 청랭포에 몸을 던지니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충신과 연려였다. 옥전파 파조 전유의 6세 손으로 자는 원명, 호가 휴계인 전희철 또한 단종 때의 전신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오위사직을 거쳐 정삼품의 무관직인 상호군에 오른 전희철은 서기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자 성삼문, 정진현 등 육신과 경회로에 올라 눈물로 작별한 뒤 모든 관직을 버리고 영천, 즉 지금의 영주로 낙향했다. 그 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의를 지킨 그는 세조 2년인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정원 옆에 단을 쌓고 밤마다 채배하며 평안을 빌었다. 그리고 단종이 교살되자 상복을 입고 부모의 상례와 같이 했다. 한평생 푸르른 소나무처럼 충절의 삶을 산 휴계 전희철. 그는 중종 16년인 서기 1521년 1년에 한 번씩 단종릉을 참배하라 자손들의 유언하고 별세하니 향년 97세였다. 이렇듯 충과 의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전시가문. 어찌 한낱 시대의 구름으로 이 빛나는 명문으로서의 전통을 가릴 수 있을 것이랴. 전시가문은 조선조에서 비록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깊은 학문과 고매한 인품으로 무사람들의 덕망을 받은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낸다. 전하민은 조선시대 현달했던 전시인물들 중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분이다. 완산파 파조 전집의 4세 손으로 경남 합천군 쌍책명 완산파의 입향조이기도 한 그는 조선 초기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홍문관의 박사와 수찬을 역임했다. 전승명 또한 조선 초기 전시 가문을 빛낸 인물로 앞서 소개한 전하민은 그의 부친이다. 완산전시 진양세거지의 낙향조, 즉 처음 그곳에 자리를 잡은 입향조인 전승명은 보는 사람마다 칭찬할 정도로 문장과 필법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했던 인물. 그는 또 무예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여 사후 군대 조직의 하나였던 오위의 사정직에 증직됐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의 박곡서당. 이것은 조선 초기 목민관으로 이름 높았던
전 배경을 기리는 곳이다. 호가 파계, 시호가 문평인 전 배경은 조선 초기 지방장관인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예조 판서에 오른 인물. 특히 그는 관찰사로 재임 때 경주 목사 유겸이 그의 청렴함을 장계에 올린 만큼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였다. 이처럼 목민관으로서 평생을 산 전 배경. 그가 68세로 서거하니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조례를 철폐하며 애도했다. 운치 있는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창군 위천면 금사동의 이유택. 이유택의 주인은 성종 12년에 태어나 명종 13년 77세로 서거한 인조시대 문신으로 자가 자유, 호가 사락정인 전철이다. 사락정이란 호는 조선시대 명유 태계 이황이 지어준 것으로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이 사락정에는 아직껏 그의 현판이 보존되어 있다. 봉직랑 충무위 부사직이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벼슬을 지내기도 했던 사락정 전철. 그러나 정작 벼슬에는 뜻이 없는 참 학자였다. 강릉은 현재 이 나라 제1의 여름 피서지로 사랑받는 산자수려한 곳. 이 강릉에 전시 가문의 터를 처음 닦은 이는 조선 중기 학문이 심오하고 문장 또한 뛰어나 명망 높았던 전공간이다. 자가 수평, 호는 창봉인 전공간은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경기 판관, 평산부사를 거쳐 왕궁의 필수품을 관장하던 상의원정을 역임했다. 자가 이기, 호가 야웅으로 옥천파 파조 전유의 8세손인 전흥방은 앞서 소개한 단정대의 충신 휴계 전희철의 손자이다. 전흥방은 매년 영월 단정 등을 배알아라 후손들에 남긴 조부의 유언을 받들어 지킨 참 선비이자 충절의 가문을 지켜낸 인물이셨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의 이 야웅정에는 그런 그의 자치가 어린 듯 서린 듯 남아있으니 대개 이황의 편액과 사운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이황 등 당대 명현들과 교우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며 조부의 충절을 이어 지켰던 것이다. 자가 여환, 호가 정봉인 전 요장은 옳고 바른 의의 앞에서는 굽히지 않은 전시 가문의 강직함을 이어받은 조선시대 학자여 명현이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일찍 세상이치에 통달했으며 시가와 문장에 매우 능했던 정봉 전 요장.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직소로서 자신의 바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다. 전유장 못지않은 강직한 성품으로 조선 중기를 풍미한 전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전경창이다. 전경창의 자는 계하, 호는 계동으로 대개 이황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했다. 한때 가야산에서 근사락을 비롯한 경서를 연구하기도 했던 그는 서기 1573년 문과 병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 사관원 헌납,
예문관 검열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사관원 정원이었을 때 직원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정계의 변무, 즉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조선 태조가 고려시대 인물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조선 중기 진정 백성의 입장에서 유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분이 있다. 전업기. 말년에 경남 밀양시 하나읍 남전리에 이곳 추파정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낸 전업기의 호는 추파, 자는 경처로 옥산파 파조의 14세 손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오랜 난리로 피폐해진 삶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추파는 이를 위해 필제 김점의 향약을 수복하고 당시 유학자였던 손기석, 안패 등과 함께 향안, 즉 도덕 규범을 만들어 오랜 난리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 나갔다. 선비란 학식은 이때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선비된 자는 가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몸가짐이 언제나 단정하고 소박했던 전창덕은 가난을 미덕으로 삼을 줄 아는 바로 이같이 멋스러운 선비였다. 자는 윤야, 호가 경은인 그는 영조 12년인 1736년에 태어나 선조 4년 69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고 그 심오함에 취했으며 그렇게 터득한 도와 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일생 즐거움을 삼았다. 경북 김천시 백복동. 이곳 너른 유택에는 조선 중종 때 학자로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원으로 등재할 만큼 영민했던 전만영이 잠들어 있다. 이런 영민함이 너무 일찍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알게 했던 것일까. 그는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중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은 채 평생 동안 학문을 닦아 도리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학자의 길을 걸었다. 여기 그가 남긴 한편의 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짐작케 한다. 세상 사는 검은 고 세척에서 흘러나오고 먹고 사는 것은 술 한 잔이면 족하네. 서쪽 정자에서 달을 보니 동력 정각이 설중매처럼 편안하구나. 충과 의로 대표되는 전시인물사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뛰어난 외교관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시대 명외교관으로 지금의 차관부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에 오른 전유형. 그의 자는 숙가, 호는 학성으로 후에 의민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으며 평강파의 파조 전빈의 5대손이다. 선조 광해에 거쳐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성군 선조가 언제나 곁에 두고 정치 자문을 받을 만큼 직원 상소를 서슴지 않아 그 지행의 결백함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임난 때 중봉 조훈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학성 전유형의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은 임난이 끝나면서 빛을 발했다. 그는 원군했던 명나라가 쌀 10만 석을 요구해오자 특차사로 북경에 가 이틀 밤낮을 울며 간청, 결국 쌀 10만 석을 탕감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한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신 전유영은 서기 1624년 영면하니 향년 58세였다. 여기 평강전시 효열각은 이런 학성 전유형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5대에 걸쳐 공예 가문이 배출한 9 효자와 한 열부를 기리고 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있는 이 정력악은 또 다른 전시 효자 전엽을 기리는 곳으로 그는 부친상을 당하고 3년의 염악살이를 할 때 호랑이가 우물을 잡아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경북 상주시 외답동 이곳 봉이산 기슭에는 조선시대 외교관으로 또 화려한 관직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던 동량 한 분이 잠들어 계신다. 옥천파 화조의 구대손으로 자가 정원, 호는 사서, 시호는 충간인 전시. 그는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면서 당시 무례하기 그지없었던 중국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뛰어난 외교관이자 수많은 직원 상서로 당시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끈 전시 가문이 배출한 콜출이었다. 관리의 임명을 다뤘던 2조의 참판을 거쳐 학문과 덕망 있는 자만이 임명됐던 대사관을 역임하며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전시. 그는 이때도 수많은 상소를 올렸으니 그의 곧고 바른 품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순이는 그의 인품에 감명받은 명나라 태조로부터 코끼리 금동상 향합을 선사받을 만큼 고매한 인격의 전시 인물이었다. 중종시대 문과 병과의 급제에 벼슬에 나간 전순인의 자는 원경. 그는 도호부사를 지낸 외교관이자 청렴한 관리로 중종시대를 풍미했으며 외직으로 재임한 모든 곳에 거사비가 세워질 만큼 인자한 관리였다. 전계종은 앞서 소개한 단종 때 충신 전자원의 증선자로 자는 백연, 호는 규암이다. 그는 명종 11년인 서기 1556년 문과에 급제했으며 모친이 병원에 들자 단지 주혈, 즉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모친을 살릴 만큼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다. 조선시대 전시 문종사에는 비록 청백리로 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선정으로 목민관 칭호를 들은 맑고 깨끗한 관리들이 많이 있었다. 전희성은 바로 이런 청백리 못지않은 선정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 전시 가문의 첫 인물이다. 호가 운계, 자가 성기인 전희성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한 뒤 통훈대부, 종부시정, 춘추관, 편수관,
고성 현감 등의 많은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깨끗하고 바른 정사로 임했는데, 특히 고성 재임지에서는 그의 바르고 깨끗한 정사에 감업한 백성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거사비를 세우기도 했다. 전희성은 또 인조 2년인 1624년 이괄의 난 때 군량미 조달에 힘써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이 다른 사람에 돌아간 것을 개의치 않은 매우 대범하고 재물에 초탈한 분이셨다. 이렇듯 한평생 청렴한 자세로 사신 운계 전희성은 서기 1646년 별세하시니 향년 69세였다. 조선시대 전시 가문이 배출한 청백리로 두 번째 분은 숙정 1년인 1675년에 태어나 영조 8년인 1732년 57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한결같은 청렴함으로 일생을 사신 전근사이다. 자는 이원, 호가 중림으로 문과 갑과에 급제하고 경관직인 예조 좌랑을 거쳐 벼슬이 정삼품인 통운대부까지 이른 전희성은 앞서 소개한 운계 전희성의 증손자. 그는 한결같이 백성의 편에 서서 생각한 참 목민관으로 직산 현령 때는 농산업을 장려해 백성들의 소득을 높였는가 하면 구휼 빈민책을 세워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니 사람들은 거사비를 세워 그의 높은 덕을 칭송했다 한다.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나라의 살림을 맡아 이끌어가는 관리의 청렴 결백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관리의 첫째가는 덕목. 전팽령은 조선시대 전시 가문이 배출한 바로 이 같은 관리였다. 자가 숙록, 호는 송정으로 옥천파 파조 전유의 6세 손인 그는 밀양부사,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한결같은 청렴함으로 백성을 다스린 목민관이었다. 이런 공에게는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단천군수로 부임했을 때 후임자를 위해 은자를 상위에 놓아두는 관례를 없애버린 것도 그중 하나이다. 또 평안도 절도사로 재임할 때는 그곳에 병마절도사 이은백의 방자함을 탄핵하는 기계를 보였으며, 명종 4년인 서기 1549년 상주 목사로 재임할 때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권세와 재물을 탐하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공은 이 두 가지 어느 것에도 욕심이 없는 참으로 단아한 선비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전시 가문을 빛낸 분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자가 자영, 호가 설월당인 전이키이다. 선조 41년인 서기 1598년에 태어나 우복 정경세 문화에서 공부한 그는 인조 2년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충청도사, 장흥부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한 전이키는 외직에서는 선정으로 청백리 거사비가 세워졌으며 내직에서는 불의를 참지 않는 강직함으로 일관한 분이었다. 이모년 논핵 사건은 그의 강직함을 알게 하는 좋은 예. 전이키는 당시 영상의 자리에 있었던 김자겸의 부패를 맹렬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좌천당했던 것이다. 김자겸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세력을 휘둘렀던 인물.
설월당은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백성들의 바람인 청백리 바로 그 자체였다. 옥천파 파조 전유의 13세 손인 전명룡. 그는 8개 고을에 현감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전시 인물이다. 감찰 행정을 맡았던 사헌부의 최고 관직, 즉 지금의 법무장관격인 대사원을 지낸 그는 특히 영해 부사로 있을 때 지방 사림으로부터 두터운 추앙을 받았다. 원사도, 추도 같은 빼어난 서해 섬들이 자웅을 겨루듯 솟아있는 서해바다. 이런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어머니의 품 안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서해바다를 아우르듯 바라보고 있는 공해관. 이곳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종 때 설치된 수영으로 지금의 건물은 순조 때인 서기 1833년에 중수된 것이다. 이곳에는 전시 가문의 인물 전백록의 300여 년 전 채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오위 도청부 부청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자가 천수인 전백록. 그는 충청 수군절도사로 이곳에 부임, 나라를 지키며 선정을 베풀었고, 이에 백성들은 공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여기 이렇게 청덕 선정비를 세웠다. 공은 서기 1712년 9월 3일 영면하시니 숙정임금은 예조자랑 진자전을 보내 제문을 내리고 청렴한 공의 유고를 슬퍼했다 한다. 2000여 년 전시 역사에는 충신, 청백리, 학자 등 수많은 기량 동재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문중을 빛나게 한 분들은 전시가 충의의 명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바로 충신들이셨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죽지세로 강토와 백성을 유린하며 올라오는 왜군에 맞서 전시 선조들은 불같이 일어나 맞서 싸웠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삼익, 전삼달, 전삼성, 삼형제이시다. 이들 형제 중 제일 맏형인 전삼익은 용궁파 파주의 15세 손으로 문과 무를 겸비한 보기 드문 인재였으며 그의 아들 전존성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자가 군보, 호는 조곡인 전삼익은 임진왜란 때 창의에 크게 공훈을 세웠으며 문묘에 합사하는 오성과 십청, 즉 공자를 비롯한 5 성인과 채치원 등 우리나라 10명의 유학자의 위패를 원각 석혈암에 묻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공훈으로 참봉을 제수받아 벼슬길에 올라 선무 원정공신에 록권되고 봉화 현감을 거쳐 통훈대부에 올랐다. 전삼달은 전삼익의 바로 아랫동생으로 역시 임난 때 창의한 선무 원정공신이다. 자가 군형, 호는 영고종으로 임진왜란 때 곽제와 함께 사천, 영천 등지에서 외병과 싸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또 이인거가 역모를 일으킨 정묘란 때에는
수비에 만전을 기한 공로로 임금으로부터 말 한 피를 하사받기도 했으며 이후 지금의 1급 관리관과 같은 종 2품의 당상관 벼슬이었던 황해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영천시 화산면 대곡리 대곡서당. 세월의 켜켜한 무게가 느껴지는 이곳은 호가 서강인 전 삼성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자가 곤면인 그는 임난이 일어나자 두 형들과 분연이 일어나 싸워 외적을 물리쳤다. 그는 이 공운으로 벼슬을 제수받지만 오로지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는 선비의 길을 걸었다. 임난 때 사사로운 입신양명의 길 대신 구국의 길을 택한 세 형제가 있으니 전몽성, 전몽진, 전몽태가 그들이다. 전몽성은 정유재란이 닥치자 아우몽진, 김덕흡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 싸우다 몽진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 이들 세 형제 중 맏형으로 힘이 장사여서 전장사란 별칭을 갖고 있는 전몽성. 그는 호산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이는 그의 상여가 나갈 때 호랑이가 묘자리를 잡아주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처럼 하늘마저 감복한 충신 전몽성은 사후 병조 참의에 추증됐다. 전몽태는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운으로 진무 원종공신에 럭권되었으며 선무관을 지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충신을 내기도 어려운 게 세상의 이치인데 전시문중은 이렇듯 세 형제의 충신을 두 집안씩이나 배출해냈다. 전치원 또한 임난 때 앞장서 싸운 임난공신이며 자가 사의, 호가 탁계로 완산파 전집의 구세손이다. 황강 이해한 문화에서 공부하기도 한 그가 임난을 만나 호련히 일어선 때 그의 나이는 66세. 탁계 전치원은 의병장으로 의병을 모아 출전. 낙동강의 외적을 토벌해야 하는가 하면 무계 대첩을 비롯 창영 마수원, 청계산 대첩 등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니 참으로 나이가 무색한 전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치원은 임난이 끝난 후 나라에서 내린 벼슬도 마다한 채 선비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가 별세하자 나라에서는 이런 글을 기려 자헌대부 이조판소의 추증, 글을 기렸다. 파죽지세로 강토를 유린해오던 외에 맞서 싸운 수족당 전우. 그는 당시 칠순을 바라보던 부친 전치원 그리고 육천간인 재종 형제 전제와 함께 충절로 가문을 빛낸 인물이다. 이들 모두는 나라의 위국질환을 맞아 집안과 개인의 영달을 벌인 충신들로 전우의 아들 두암 전형은 문필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다. 여기 허물어진 조상의 담을 손질하는 정성스러운 후손의 손길을 받고 있는 제실의 주인은 영산 현감을 지내고 가선대부와 호조 참판에 증해진 전제. 앞서 소개한 종숙부 탁계 전치원, 재정형제 수척당 전우와 함께 나라의 위국질환을 맞아 창의한 그는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 조병장으로 활약하며 화왕산성을 축조하고 박신나루토와 경남 영산면 읍구리에 있는 화왕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충신이다.
자는 시적 호가 영수로 명종 13년인 서기 1558년에 태어난 그는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군관이었던 이사종의 누명으로 선조 30년인 서기 1597년 4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목숨을 내놓고 절의를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터. 특히 전치원, 전우, 전제로 이어지는 완산파 한 가문의 충절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용암제. 이곳은 불과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부친인 성제 전영세와 함께 임난 때 의병으로 활동한 전홍립의 제실이다. 자가 여신, 호가 용암인 전홍립은 송암 김면의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했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학문이 깊어 기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군사 기록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화엄동. 이곳 수백 평의 너른 터에는 웅장한 모습의 전상의 기념관이 있다. 호가 구성, 자가 희원, 시호는 충민으로 천안파 파조 전락의 14세 손이신 전상의는 정묘호란 때 순절한 충신이시다. 인조 5년인 1627년 금나라 태종은 군사 산만으로 우리나라를 치니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그는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금군에 맞서 백상루 아래 진을 치고 항전하니 이것이 유명한 안주성 백상루 전투이다. 그러기를 5일 전상의는 금에 외롭게 분전하다 순절하고 만다. 금과 화해한다는 주화론에 굴복하지 않은 채 대항한 실로 의롭고도 고독한 항전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53세. 무르익은 경륜을 펼칠 참으로 아까운 나이였다. 전상인은 서기 1603년 무과의 급자에 충좌의 부사과로 등용됐다. 이어 5위 도청부 도사를 거쳐 무관의 정삼품 관직인 어모 장군으로 승급되었으며 구성 도호부사에 제수됐다. 하늘 같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충민공 전상의.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은 공의 이런 충심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호가 석천인 전용. 공은 임난이 일어났던 서기 1592년 궁중의 말과 마구를 관장하던 사복시의 종오품 판관으로 선조를 호종한 임난 호정공신이자 종묘의 위패를 무사히 모셔온 충신이시다. 종묘의 위패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비의 신주로 조선 왕실로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이미 도성과 궁궐이 외의에 점령되고 유린당한 개성으로 돌아가 위패를 빼내 모셔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전용은 외병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뺨과 귀가 떨어져 치아가 밖으로 나오는 부상을 입었다.
성은은 태산 같고 목숨은 머리카락처럼 가볍다. 이 말은 공이 선조 앞에서 기절하기 전에 한 말. 선조는 충절의 감동, 그의 충절을 기리는 친필 휘호를 내렸으며 그가 별세한 후에는 형조 판서에 추정하고 성능군으로 봉군했다. 강원도 정성군 성산읍 경하리. 이곳에 잠들어 있는 전세주는 임진왜란 때 홀로 관할을 지키다 순절한 임난 공신이다. 호는 백초, 초명이 민준인 그가 군수와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홀로 외적과 맞섰을 때 그의 벼슬은 향임좌수. 그러나 그는 이처럼 수령보다 드높은 기계를 지닌 충신이었다. 자가 경필, 호는 원천인 전팔고 역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전시문중을 빛낸 분이다. 그 후손들이 오늘 신도비 앞에 모여 공의 유덕을 되새기고 있다. 선생 계기에 문장하야 이사가 다출했는데 그 문화생 중에 원청처사 전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임난 때는 이 조선생 문화인 이 후손들은 지금 선조가 내린 대사원직을 거절한 원천공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전시 인물들. 그 중에서도 전계시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자가 여중, 호가 파수로,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오른 그는 경상 좌수영 우후로 있을 때 임난을 맞았다. 곧 의병을 모집한 전계시는 대구 파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어 경주, 인동 등지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워 가선대부 지중추부사와 선무 원정공신 1등에 올랐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가벼이 버릴 줄 알았던 파수공은 외란이 끝난 뒤에는 외교관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과시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 대마도에 건너간 그는 전쟁 마무리와 대마도에 억류 중인 남녀 1250명을 풀려나게 한 것이다. 성산군파의 10세손이며 시호가 충렬인 전기업은 병자호란 때 적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인물. 광해군 7년인 1615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의로운 성격이었던 그는 인조 14년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을 모집 방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기업은 의병을 도모하기 위해 8명의 동지들과 부성 즉 지금의 태인으로 향하던 중 적을 만나 싸우다 장렬히 순국했다. 장화 홍련. 아마도 이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들의 원혼을 풀어준 이가 전시이며 전시 중에서도 전동을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장화와 홍련이 억울하게 죽고 난 뒤 철산군에는 변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곳으로 부임한 부사가 모두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임해온 관리가 없어진 철사는 행정공백에 빠졌고 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자가 사탁, 호가 가제인 전동hl. 그는 무과에 급제해 충청 병마절도사, 포도대장 등 수많은 관직을 거치면서 무인으로서 명망을 휘날린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곳으로 부임,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다. 전동을은 한 맺힌 장화와 홍련의 원혼을 만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그 뒤 철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랴. 교종은 이런 글을 일러 이상진, 소두산과 함께 당대 삼거리라 했다 하니 그의 호탕하고 담대한 성품을 일찍이 알았던 것이리라. (2020여 년)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전시 가문의 충애는 조선말 다시 한번 힘찬 꽃을 피워올린다. 삼춘공 천안군 전락의 후손으로 이곳 전북 태인에서 태어나 후에 민중들 사이에 녹두장군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전봉준. 그는 역사 저변에 흐르고만 있던 민중의 힘을 전면으로 이끌어올린 이 나라 최초의 민중혁명가였다. 서기 1894년 4월 관할을 습격하면서 시작한 혁명의 발걸음은 그의 5월 11일 고북은 황토제의 승리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그가 내세운 척외, 척양 등 4대 항목은 동학농민군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한낱 촌부로, 훈장으로, 농사꾼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그. 이런 그를 세계 혁명가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000년 세월 동안 쌓아온 전시문중 충의정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을까? 재치 넘치는 문장가이자 도도한 웅변가이기도 했던 전봉준. 그러나 그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동학군이 패한 뒤 붙잡혀 41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때 만나서는 천지도 내 편이더니 운다하니 영웅도 별 수 없구나. 백성사랑 올바른 길 무슨 허물이더냐. 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죽기 얼마 전 불렀을 이 노래는 그의 못다한 꿈이 서리서리 맺혀 있는데 사람들은 허물어진 그들의 희망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랫가락에 실어 부르기 시작했다. (5,000년을) 기다려서 꽃으로 터진 동학혁명. 그 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그러나 조정은 이를 꺾었고 그 결과는 일제 침략이라는 엄청난 시련으로 우리 민족에게 오고야 말았다. 하지만 이때에도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으니 충신들을 모셔놓은 여기 이산녀의 전시는 그 대표적인 분들이시다. 전기홍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전시 인물 중 첫 번째 분이다. 천안파의 25세가 되는 전기홍의 호는 해산, 자는 수영으로 전북 임실 국화촌에서 출생했으며 흔히 전수영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20대 후반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돼 가는데 격분. 독립운동에 나선 전기홍은 이성룡과 의기투합해 창의동맹단을 조직. 그의 참모로 활동하면서 의병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호남 동의단 대장에 추대된 선생은 전남 영광 나주 등지에서 일군의 병참 기지를 공격해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또 호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헌병 보정원, 경찰 수비대 등 일본 앞잡이를 처단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은신처인 남원 고래산에서 1910년 체포돼 그해 7월 18일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니 나라에서는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호가 설송인 전 성범 또한 일제시대 국권 회복과 고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전 씨가 배출한 걸출이시다. 시조의 44세로 서기 1870년 태어난 선생은 한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1906년 최익현 선생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선생은 1911년 의병을 규합, 장수 양학에서 왜적과 사투를 벌이다 대구 감옥에 투옥됐다. 선생은 이곳에서 7일의 단식 끝에 옥사하시니 이때 선생의 나이 41세였다. 일제시대 나라의 독립이라는 오로지 한 가지 희망만을 갖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독립지사 전병룡. 용궁파의 26세 손으로 호가 봉처인 선생은 서로 군정서의 김응섭을 도와 군자금 모금운동에 앞장섰다. 이후에도 주로 군자금 모금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한 선생은 1922년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호가 보익으로 3.1운동 당시 전북 진안에 마령 등 3개면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전 영상은 독립만세 시위를 독려하는 경문 5통을 작성 게시판에 붙이고 수백 명의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 우리나라 최초 사립박물관인 이곳에는 문화재 수탈의 혈안이 돼 있던 일제의 거대한 힘에 맞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의 숨결과 희망이 아로 서려 있는 곳이다. 정선파로 시조로부터는 47세 손이며 10만석직의 재산을 갖고 있던 전명기의 아들로 태어나 상속받은 재산을 문화재 수집에 쏟아부은 간송 전형필. 이때 그가 수집한 문화재는 국보보물, 시 지정문화재를 포함 26점. 간송 선생은 이렇듯 일제에 맞서 문화재 수집으로 항일투쟁을 벌이신 참 독립운동가였다. 전씨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쳐오며 봉군 봉백 36위에 승상급 10위, 상서급 57위, 참판급 9위, 대장급 13위, 제하급 14위, 증시 29위를 배출했는데 이에 더하여 빼놓을 수 없는 건 현대사에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전시 중앙종친회는 이렇듯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전시 인물사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곳이다. 특히 새로이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놓칠 수 없는 후손들의 숙제. 오늘도 이곳에서는 선조의 유적 관리며 시향이며 대동보 발간 등의 종사일이 계획되고 집행된다. 특히 1994년 완공된 시조제실 숭인제의 건립은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나. 전면조는 지금의 이런 중앙종회를 처음으로 만든 초대 회장이다. 자는 현경, 호는 만재인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몸, 그리고 마음까지도 종친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월 3일의 치조 시향. 이날은 예나 지금이나 80만 전시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중의 가장 큰 행사. 제각기 정갈한 입성과 단정한 태도. 잔인이 초건강 전지진선 우로 안겠습니다. 진호 호를 부탁드리십시오. 뜻하지 않은 우천도 이들의 엄숙한 분위기를 어쩌지는 못했다. 축계 반개 수기도라는 지금 이들의 가슴에는 어떤 생각이 고요한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일까? 2000여 년 장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일어나고 쓰러지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어온 전시. 백제대운 웅담전인 나라 어려울 때는 언제나 앞장서 목숨을 바쳤던 충의의 민가 전시. 이제 이런 전시의 영예를 지켜낼 책임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의 몫이리라. 정선군 삼춘고는 중흥의 큰 봉우리 하늘로는 의롭고 하늘로는 충렬로 도도한 그 물줄이 연면이 연해여 슬기로운 인재들 오늘 바뀌네. 우리나라 우리 절에 우리 핏줄 언제종친 영원문인 날이라.